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1.06%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47,700원에 종가 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81만 3천 주 정도 나왔고,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과 실적이 안 나올 기업들의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반도체 섹터가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거,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필두로 해서 올라갔던 것도, 물론 샘 올트먼이 굉장히 대량 주문권을 하고 간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쵸, 90만 장 요청 처리라고 간다라고 했죠. 하지만 3분기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세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 반도체 섹터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를 이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올 겁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이랑 적자폭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리 니켈 부분에 대한 거는 가격적인 측면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에서도 흑자폭을 기록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플러스 상태 돌아서면서 위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ESS 부분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가 요번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3분기 실적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보시면 전기차가 이 3분기,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해가지고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그 뒤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당연히 뭐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기 전에 막 샀을 거기 때문에 최다 판매가 나왔을 거고, 거기다가 그 원인이 뭐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전기차 덕에 이 테슬라나 현대기아차까지 해가지고 요번에 실적 부분이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극재랑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은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상승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기차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햄버거의 패티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운데 있는데 이 위아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가운데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좌우지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기차 판매량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4분기까지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해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나 봐야 되겠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차 부분에 대한 현재 판매량은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리튬 부분에 대한 광물 확보 부분을 막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히트를 이어서 리튬 광산 지분 취득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리튬 아메리카스는 95% 정도의 주가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좀 바빠진 이유가 뭐냐면 얼른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리튬 광산 부분을 확보를 하는데 비싼 값을 주면서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구조조정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은 확실하게 딱 짚었습니다. 한 가지가 리튬 분리막,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실리콘,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번에 이제 CATL이 리튬 부분에 대한 거를 재생산 처리를 11월 달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시장 자체에서 11월 달에 CATL이 생산 재개 처리가 들어갔을 때 BYD나 아니면 중국 내의 타 기업들이 생산 감축 처리나 생산 중단 처리가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선물 시장 자체가 빠지지 않고 이 CATL의 생산 재개 처리 얘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이평선을 지켜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리튬 부분 CATL 생산 재개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OBV까지 빠져가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던 이 물량들은 나중에 또 따라잡기 투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저점 매수세로 가져가시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으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러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그때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나트륨 배터리가 대량 양산되기 전까지
ESS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먼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ESS, 나트륨 배터리까지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가 헝가리 공장 가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CATL이 아예 대놓고 나트륨 배터리 부분에 대한 거는 에코프로한테 주문권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사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 번 확인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ATL 공급협의 추진해가지고 나트륨 기술로 접점 이렇게 나왔었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보니까 LNF하고 LS 합장 새만금 전구체 공장 준공 내년 2만 톤 생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다시 LNF가 어두운 턴을 끄대가지고 LFP로 실적 반등 노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턴어라운드가 LNF도 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탈중국 ESS LFP 소재 개발 하반기 양상 검증해가지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부분에서의 리튬 부분, 니켈 부분을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영업이익 부분이 20배 성장을 해가지고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10%에서 12%까지 영업이익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인니 니켈 부분을 직접 판매하면서 캐시플로우인 연 1,800억 원의 이익 부분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이 말씀을 드렸죠. 1,800억을 곱하기 4를 했었을 때 연이죠. 이게 멀티플 PER을 갖다가 40배만 준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6조 4천억이기 때문에 ESS 부분이랑 LFP까지 나중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시총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시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밸류성으로 보나 이 수급상으로 보나 상방 포지션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싹쓸이 매수를 하시고, OBV 수치가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 이 하단 구간으로 매수가가 들어오면서 여기 하방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타점 부분 잡고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에코프로 수급이랑 차트랑 포지션 부분을 다 보도록 할 텐데, 우선적으로 기업 베이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분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평선의 하단 구간은 꾸준하게 이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단 포지션도 이으면서 가져가고 있고, 여기 정도까지 수급 처리가 좀 들어오면 좋겠긴 하겠지만 우선은 짧게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하단을 찍으면서 핵심도의 하방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거래일 정도 봤었을 때 주가 하락폭이 장 초반에 나와도 보니까 여기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 한 턴 정도 찍었다가 또다시 어저께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 똑같은 아랫꼬리로 매수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효과 때 좀 내리니까 바로 9시에서부터 올렸고요. 차익매도 나왔다가 이평선 지켜가면서 올라가는 추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를 넣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뭐 다른 종목에서도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9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0일 날짜에 거래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13일 날짜에 이제 제대로 완전히 거래 재개가 되는 건데, 10일 날짜에도 거래 재개는 되지만 사실 다음 날이 바로 주말이면 단타 수급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아마 시장이 고요할 겁니다. 근데 13일 날짜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좀 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보면은 삼성 SDI도 이번에 턴어라운드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엔캔 같은 경우에도 AMPC 부분을 수령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적 부분에 대한 거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시키면서 흑자전환 처리까지 나오는지 봐야 돼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 때 뭐 흑자전환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수급상으로 아마 추석 끝나고 나서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잡으시는 거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릴지 아시죠? 선물 포지션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코스닥 쪽인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야지 나중에 코스닥 시장이 따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저께는 제가 선물 포지션만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150, 선물 포지션 150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상방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콜옵션하고 풋옵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콜과 풋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를 봐야지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콜옵션 포지션을 완전히 상방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떨어뜨리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오는 꼴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예탁 자금이 여러분들 지금 한 70조 원 정도 돼요. 융자잔고 부분이 지금 22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만 가지고 보는 개인들을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들이 오히려 콜옵션에서는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풋옵션 부분, 이건 하방으로의 베팅을 더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 풋옵션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던지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수 안 떨어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수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시면 선물 포지션에서 오후 때까지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를 갖고 들어오면은 기관들은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저께는 왜 그러면 이렇게 매도가를 때렸는데 지금 연휴예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던진 게요. 이게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매도가를 때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렸으면 OBV 수치가 죽었겠죠. 근데 전혀 OBV 수치는 죽지 않고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매도가를 안 때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연휴 때는 원래 단기 차익 매도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하시는 트레이너들은 우선적으로 매도가를 때립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을 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가 들어왔을 때 기관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상방으로 가져간다. 왜? 롱계약권에 대한 게 18,700계약권에 있기 때문에 지수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만 계속 갖고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도 한 1800계약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청산 처리를 당하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순환 매장세로 돌려요.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조선, 원전, 스테이블 코인, 로봇, 바이오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기관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의 지금 신용잔고가 눌리나요? 안 눌리죠? 그러면 이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용장고가 이렇게까지 살아있는데 기관들이 누르지 않고 갑작스럽게 매수가를 타점을 잡고 들어온다? 그러면 신용장고가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수급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려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수급상으로 이게 무조건 이제 거래량이 터지긴 하겠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같이 체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누르는 수급이 있으면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아마 누르는 수급이 풀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포지션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3만 5천 원까지가 딱 정확하게 매물대선이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 자체가 매물대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횡보선 가져가면서 매물대선 있는 걸 보세요. 없죠? 매물대선이 있는 존재하는 구간은 22만 7천 원에서부터 13만 5천 원 사이 구간에 매물대선이 존재를 해요. 여기서 핵심 물량도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담아내면서 여기가 평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23만 5천 원 이상까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구간에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밸류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여기 13만 5천 원까지 여기에 조금 박스권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한 50% 정도 비중을 우선 조절을 하십시오. 여기 하단 구간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은 그런 다음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여기 하단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가져갔다가 밸류가 따라온다라는 하면은 위로 올려치는 이런 모멘텀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8월달 데이터부터 보고 지금 9월달까지 해가지고 이 ESS 부분에 대한 YOY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가 유럽 부분이랑 중국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폭이 세죠. 미국만 조금 줄인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황산니켈 부분에 대한 가격 추이가 조금 이게 미약하니나마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바닥권이 있었을 때도 162억의 흑자 처리가 나왔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리튬 부분도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쵸? 거기다가 이제 양극재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도 단가 부분이 수출 데이터가 잘 지켜지면서 수출액 부분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음극재 부분도 수출액 부분도 잘 지켜주고 있고 단가 부분 조금 꺾였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균 가격대 이상까지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컸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에코프로가 이번에 PRS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처리를 8천억 원을 했어요. 이게 주가를 올릴 거야 라는 거를 자신감을 아예 대놓고 표명을 한 게 지금 보면 한 5만 원대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치면은 5만 3천 원으로 올라간다라면 이 3천 원치에 플러스 된 거는 회사한테 반납 처리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회사가 이거는 가져가는 거예요. 기관들이 이거 참여한 사람들이. 근데 말 그대로 마이너스 4만 7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3천 원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에코프로가 이제 기관들한테 이건 메꿔줘야 돼요. 돈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천 원치 적자난 거는. 자, 근데 굳이 CB나 BW나 뭐 전환사채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PRS로 조달을 했어요. 이거는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거를 지금 이게 민평금리로 해서 4.8%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5%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7천억인데 8천억으로 더 올려달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다 참여를 한다라고 했다는 거는 이 에코프로에 대한 미래가치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가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지금 자금 조달까지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게 반등권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포지션 부분은 정확하게 좀 잘 지켜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이 구간이 이제 꺾였던 구간인데 여기서 꺾였던 게 OBVC가 내려앉으면서 좀 하방이 뚫리는가 싶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방권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주식 투자할 때 안전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매도가가 나왔을 때 그걸 다 받아먹어주는 수급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OBVC 잘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보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필리조선 측에서 수주권 나오기 전에 먼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LNG선이 150척에서 250척이 수주권이 들어올 예정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각 조선소로 다 배치가 된다라고 해도 아마 한 2030년도까지는 이 도크가 다 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MRO 부분에 대한 것도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V자 반등 나오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연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4분기나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수출 데이터나 인도량을 봐야 돼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까지 안 꺾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차량 인도량이 나오고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게 하락으로 빠지는 게 막히면서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섹터는 진짜 세게 올라갈 겁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는 ESS 부분이랑 어차피 니켈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있고 계속 그게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올릴 거니까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는 오늘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